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한번 깊게 들여다볼 주제는요. 바로 한국 경제의 아주 중요한 두 축이죠.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시장입니다. 아니, 서울 아파트 값이랑 내 다름차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얼핏 보면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서 딱 만나거든요. 자, 이 질문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한번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주택 시장이랑 자동차 시장이 얼마나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 그 현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43.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연속으로 상승한 기간입니다. 무려 43주. 거의 1년 내내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올랐다는 뜻이죠. 하나증권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와,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이 숫자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엔 자동차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그래프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우리 자동차 수출의 핵심 시장, 바로 미국 시장의 2026년 전망입니다. 대신증권 자료인데 보세요. 순수 전기차, 그러니까 BEV 비중은 고작 4%로 예측되는데 하이브리드, HEV가 무려 15%를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시장의 흐름이 좀 다르죠.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한쪽은 너무 뜨겁고 다른 한쪽은 예상과 다르게 급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정부 정책입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어떤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한국 주택시장부터 볼게요. 정부가 이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고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현덕 국토부 장관이 직접 연내에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심지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해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도시 주변 개발을 수십 년간 꽁꽁 묶어뒀던 땅인데 이걸 푼다는 건 정부의 공급 의지가 정말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한국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직접 개입하려는 사이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 만한 정책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때문인데요. 전기차에 주던 세액 공제가 2025년 9월부터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자동차 회사들한테 전기차 올인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아주 강력한 압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고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새로운 현실에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그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이 표를 보시면요. 건설 세장이라고 다 불타오르는 건 아니에요. 경기도 광명에서는 경쟁률이 36.7대 1까지 치솟으면서 대박이 났지만 같은 시기에 울산에서는 100세대 가까이 주인을 못 찾았어요. 이렇게 지역별로 온도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럼 자동차 회사들은 어떨까요? 이들의 핵심 전략은 바로 유연성입니다. 전기차 하나에만 목숨 거는 게 아니라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동력을 만드는 방식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전기차도 만들고 하이브리드도 만들고 또 내연기관차도 같이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포티지나 텔루라이드처럼 지금 당장 잘 팔리는 모델에 집중해서 시장 변화에 아주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전문가들은 앞으로 2년 뒤 2026년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지금부터 그 예측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부터 보면 2026년 전 세계 자동차 수요는 한 2.5% 정도 완만하게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뭐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시장이 커진다는 예측이에요.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같은 2026년에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 판매 성장률이 무려 17%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건 모름이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 성장세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하이브리드가 그 빈자리를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예측인 거죠. 그럼 주택시장은요? 하나증권의 결론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정부의 공급 의지가 이렇게나 확고하니까 내년쯤에는 주택 관련 주식을 사야 할 타이밍이 올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데이터랑 분석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흐름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
내 주머니 사정과는 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거대한 흐름은 크게 세 가지 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째, 내 집 마련의 문제죠. 정부 계획대로 공급이 잘 이루어진다면 미래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겠죠. 둘째는 내 다음 차입니다. 아마 몇 년 뒤에 차를 바꿀 땐 전기차 말고 하이브리드를 훨씬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 경제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두 거대 산업이 건강해야 우리 경제 전체가 순항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결국 우리가 어디서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정말 거대한 변화의 갈림길 위에서 과연 우리는 충분히 현명하게 또 충분히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